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견적이 작냐, 왜 이렇게 싸냐. 저희 회사 싼 회사 절대 아닙니다. 다른 회사처럼 이윤을 1000만원 잡고 공사비에 녹히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원 공사비를 오픈하고 우리 이윤을 좀 높게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싸다고 오해하고 오시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취아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클래스 101 촬영을 하고 있는데 50%까지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디벨로퍼가 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초급자분들이 진행을 하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고 바로 땅을 사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는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재미로 볼 수 있는 영상이 안 되고 실제로 공부하는 영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듣는 공부다 보니까 충분히 다 따라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클래스 101 측에서도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학도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전 서울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한양대학교 건축이 아우 세죠. 4학년을 재학 중인 땡땡이라는 학생입니다. 아우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 강성건설 유튜브를 보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저만의 건설업을 차려서 일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동안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공사 관련 업무를 교수들이 만든 이론을 바탕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있지만 그마저도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과 과정들은 모두 대기업의 건축 쪽 일부분에 일하게끔 진로를 잡습니다. 지금 학생처럼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는 걸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기업 밑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는 걸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큰 꿈을 말씀드리자면 매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 건설업 회사를 차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지, 어떠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만약 졸업하고 일단 건설사에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의 회사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일부터 배우는 게 맞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이제 올라오는 차세대들한테 일을 내려주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에 저도 서 있습니다. 저도 차세대죠. 근데 지금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다. 좋은 대학교 건축학부를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에 나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닥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구별할 수 없어요. 되려 소규모에서 더 많은 일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소규모 건설회사에 가면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스스로가. 왜? 일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서 물어본 건 맞는데 잔소리를 좀 할게요. 댐댐이가 안 돼 있어요. 댐댐이가 뭐 찬물도물 가리기 어디 있습니까? 얼마의 매출의 회사에 가야 뭐 배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실무부터 해봐야 돼요. 사업하실 거라면서요, 그죠? 어차피 사업할 거면 전 직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굴러먹냐, 얼마나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걸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 그냥 건설회사 사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요 일주일에 3번 4번은 밤새입니다. 서울 출장을 가면요 하루에 1400km, 1500km씩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체력을 버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9시 땡 하면은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9시부터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소규모의 회사라 할지라도 그 소규모의 오너들은 엄청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중소기업이든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이 가서 부딪혀야 돼요. 일 많이 시켜주는 데 가야 돼요. 우리도 소규모니까 우리 회사 오시면 일 이빠이 시켜드릴게요. 바로 물려드릴게요. 장난이고, 아무쪼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댐댕이부터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프로젝트 I 현장의 견적서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평수는 약 70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디자인 형태와 건물의 도면은 요 위에 있는 링크로 바로 가시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은 도면이 다 나왔고 실시 도면을 토대로 물량 산출을 해서 산출된 물량으로 건축주께 이 견적서를 드렸습니다. 바로 견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설공사부터 갈게요. 가설공사 해서 이대로 쭉 내려보시면 돼요. 가설공사비 2,600만원, 토공사 비용 쭉 있죠. 600만원 정도 나오겠다. 철근 콘크리트 비용 주르륵 해서 7,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내역을 옮겨 놨습니다. 철근 노임하고 목수 노임의 합계가 이 두 개 합계와 거진 동일하다. 1대1로 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53만원이고 52만원이죠. 이 금액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뽑은 거예요. 그대로 해당 건물의 평수는 70평이니까 평수를 나누다 보면 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 통상적으로 50에서 60만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뽑는데 물량을 산출해서 뽑으면 항상 이 금액이야. 이건 좀 작게 나온 것 같은데 55에서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제가 디자인하는 건축물이 조금 곡선도 많고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5에서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45에서 50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한 55에서 한 60만원 정도 선을 평균 평당가로 저희는 가늠하고 있어요. 현장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53만원이잖아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적공사는 없습니다. 방수 주르륵 해서 우레탄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 몰탈 바르기 해서 1,100만원 나왔고요. 하일 공사해서 769만원 나왔습니다. 석공사는 카운터 상판이죠. 카운터 위에 상판을 돌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돌값이 이 정도 들어가더라. 창호공사 여기 주르륵 나와있죠. 창호 회사에 도면을 보내서 견적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창호 견적은 그렇게 다 뽑았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 제가 전화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 문틀, 유리틀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 메다수의 합계에서 금액을 환산을 한대요. 저희 같은 경우 커튼홀 단열바예요. 단열바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적용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처리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가로, 가로, 세로, 세로 합계 매다수의 단가 치면 여기 나오죠. 이 단가표를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둘 테니까 써먹으시면 됩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넣으면 안에 노무비까지 포함이 돼서 설치를 해줍니다. 창호는 1,8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공사는 해배당 단가로 지불을 해요. 가로, 세로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해배가 나오죠. 그러면 그 해배당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몇 T짜리 유리에 합에 몇 미리의 아르곤층을 넣을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또 틀려요. 아르곤이 뭐냐면 로이 복층 유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유리가 유리면이 있고요, 안쪽에 유리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띄우는 거예요. 이 띄워진 이 공간 속에 아르곤 가스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기나 차가운 기온들이 이 가스를 통해서 이게 투과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열이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유리가 깨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바깥 유리를 강화 유리로 한다든지, 안쪽에서 깨질 확률이 높은 곳이다 하면 안쪽을 뭐 반강화 유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상 저희가 잡아가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정한 거고요. 자, 금속공사에서는 주르륵 해가 1,700만원 정도 나왔고요. 미장공사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공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 도장공사에 대해서는 1,080만원 정도가 나왔다. 수장공사는 단열재를 붙여야 되죠. 붙이는 단열재, 그리고 안쪽에 이제 경량철골 벽체와 큐비크 칸막이, 스타코 마감해서 총 3,200만원이 들어갔고요. 오우수 공사입니다. 토목공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빠진 것들만 체크해서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부대공사요. 건물 표지판 값, 카스토퍼 값, 잔디 까는 값 정해져 있고요. 골재대, 그리고 운반비, 전기공사, 그리고 전열공사, 그리고 전등공사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급수공사 등 설비공사가 밑으로 쭈루룩 내려가면 나와 있습니다. 집계표를 보자고 하니까요. 건축공사의 합계는 2억 6,700만원, 전기공사는 900만원, 기계설비공사는 1,000만원, 주방공사는 100만원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공사 금액은 2억 6,787만 7,498원, 전기공사의 합계금액 900만원, 설비공사에 대한 1,000만원, 주방 가구 공사에 대한 100만원. 그래서 총 도급 금액은 이만큼 되고요. 산재, 고용, 건강연금 보험료가 이만큼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와 퇴직 공제 부금비는 간접노부비에
포함이 되고요. 산업안전비 이거는 2분의 1 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500 한 몇십만 원 되는 돈인데 2분의 1을 산정했고, 이윤 포함해서 빠져있는 금액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일반 경비와 이윤을 제외한 3억 9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I 현장에 대한 견적서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렸고요.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견적이 작냐, 왜 이렇게 싸냐, 저희 회사 싼 회사 절대 아닙니다. 다른 회사처럼 이윤을 1000만 원 잡고 공사비에 녹이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원 공사비를 오픈하고 우리 이윤을 좀 높게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싸다고 오해하고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견적서랑 이런 내용들을 오픈하는 이유는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도들, 그리고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고자 이렇게 견적서들을 오픈하고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제발 좀 해코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잘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 자꾸 나무라지 마시고, 그 백날 나무라 해봤자 제 눈 하나 끔뻑 안 한다니까 왜 자꾸 뭐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 좀 뭐라 하시고 소비자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의 소식이 또 있는데, 저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희가 그 일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루에도 10건 이상씩 문의가 오고, 하루에 많게는 막 20건도 연락이 오는 곳이 있는데 공사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딜레마를 해소시킬 수 있는 큰 무리 없이, 피곤함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아시죠? 제 성격 한번 한다 하면 바로 해피는 거 아시죠? 공개 입찰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쪼록 플랫폼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요. 뭐 이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빨리 댓글 달아서 가져가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바뀌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